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시장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시장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이슈 속에서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오늘 일주일 만에 또 나와주신 최현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미리 언급을 했죠. 뭐 시장이 좀 굵직한 이슈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주 중반이죠. 이번 주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오감만족이나 저희 ITBC 측에서 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저 역시도 투자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말씀해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어제 상승했던 종목이 오늘 하락하고 오늘 하락했던 종목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한번 잡아보시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과 함께 뭐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진단을 모아서 현 시장 상황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이제 향후 방향성을 이벤트 위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업황이 어떻게 보면 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비중에 대한 내용이나 업황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관점과 투자에 대한 시행 방법 그다음에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서 저희의 그 투자 방법을 한번 훔쳐보시길 바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다양한 뭐 채널이나 유튜브나 아니면은 책이나 뭐 리포트나 뭐 IR 같은 이런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저도 접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방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투자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개인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좀 간만에 굉장히 좀 좋은 힘찬 상승을 보여줬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양적 완화,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의지가 어떻게 보면 천명이 되었고 아까 일전에 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쪽에 이제 G20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죠. 하나씩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유럽 쪽의 시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유럽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서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은 즉슨 유럽도 양적 완화를 하겠다. 유럽도 돈을 풀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유럽 증시를 비롯해서 투심이 굉장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영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이탈리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재료들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악재성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호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쪽은 어떻게 보면 잠깐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릴게. 이게 지금 다우존스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고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이제 매핑으로 보시면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안 좋은 겁니다. 초록색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초록색이 좀 진한 애들이 좀 괜찮은 건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뭐 서비스나 뭐 소비재를 비롯해서 반도체 지수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 법한 종목군들부터 모르는 종목군까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1% 정도의 상승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1% 상승이 언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조금 국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특이할 만한 내용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어제 한 4.3% 정도 상승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반도체 업황이나 그다음에 이제 OLED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또 5G는 또 하락하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는 또 어제
그 급락에서 약간 네.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이 업종별로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의견과 종합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첫 번째는 5G입니다. 오늘 5G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다산 네트워크스나 뭐 우리가 잘 알려진 RFHIC는 화웨이 관련 이슈로 오늘 급등을 하였지만 좀 물량을 다 어떻게 보면 좀 출회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잘 알려진 뭐 에이스테크, 뭐 오이솔루션, 뭐 유비쿼스, 네. 뭐 다양 종목을 가릴 거 없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5G에 대한 방향성인 부분은 여전합니다. 뭐 네. 한국을 보면 한국의 4월 3일에 국내 5G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이 이것 때문에 있었죠. 그래서 맞아요. 웃지 못할 상황이 뭐 이제 아침에 새벽에 뭐 이게 진행하고 뭐 이렇게 네. 일처리가 좀 그랬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제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이 돌파를 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5G가 일전에 제가 커버리지 한번 보여드렸죠. 그쵸.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한번 확인이 된다면 아직까지도 먹을 것은 굉장히 더 많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한 하루 늦었지만 4월 4일부터 초고주파 대역을 앞세워서 전국의 그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하루 이틀 진행되는 게 아니죠. 그쵸. 우리가 일단 뭐 건물을 질 때도 몇 년 밑에 토지에 대한 이런 다지고, 그 다지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리고 그쵸. 그 이후에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망 구축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뭐 3G나 네. 4G, LTE 뭐 이런 것들로 인해 망구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맞아요. 실제로 상용화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였지만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전국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하반기부터 5G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일본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일본향 5G 수출 업체들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뭐 기술 굴기에 대한 뭐 그런 의지는 약간 꺾였지만 네.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2022년 100만 기지국 개통을 목표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네. 이게 100만 명 가입이 아니라 기지국만 100만 개입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일단은 이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포부가 크네요. 네. 그래서 좀 요약해 본다면 지금 시세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뭐 종목을 가릴 것 없이 나오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주가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좀 우리가 잘 감추고 싶어한 진실, 이게 말하기 좀 애매한 진실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네. 이게 5G가 제가 거의 작년 말부터 이제 맞아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나마 네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비해서 많게는 뭐 한 두 배, 세 배, 한 네. 200%, 300% 오른 종목도 있고 적게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그렇죠. 다 올랐거든요. 네. 이게 그 주가라는 게 현재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주가가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컨디션을 말씀해 주는 거라면 네. 거기에 좀 더 간다, 좀 더 진행한다. 그런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5G 업황에 대한 대부분의 지금 투자 의견은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소위 말해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2, 3분기도 좋을 것이다. 그럼 미리 사두자. 네. 가격에 대한 가격을 살짝 묻지 말고 조금 더 담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미래 실적까지도 감안해서 이미 시세로는 땡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조정과 상승이 어느 정도는 좀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조정과 상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5G에 대한 대장은 다시금 가려질 전망이고요. 네. 거기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5G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은 우리 국내에도 네. 조금 한 발 늦지만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월 8일에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늦었지만 오늘 6월 19일이죠. 네네. 오늘 이제 1차 민간 5G 전략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 이러면서 이제 시장 규모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번외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되게 좀 시장에 대한 내용이나 종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이슈를 보실 때 이 시장 규모에 어떻게 보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특히 제약바이오 업체를 보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제약바이오 자신들의 기술이나 자신들의 그 모멘텀을 자랑하는 종목도 있는데 네. 대체로는 좀 제약바이오 중에 좀 약하다 싶으면 그 제약바이오가 갖고 있는 신약의 그 시장을 얘기하거든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유전자 진단이다. 그럼 유전자 진단 시장이 몇십 조다. 네. 5G 오늘 1차 민관 5G 전략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5G에 대한 뭐 그 기지국에 대한 내용, 통신국에 대한 내용, 기기에 대한 내용, 뭐 고주파망이나 뭐 이런 무선망에 대한 내용보다도 네.
시장 규모가 뭐 240조를 육박한다. 뭐 엄청난 숫자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셔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너무 말씀. 현혹되지 마시라.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게 뭐 240조가 다 내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5G는 지금은 종목을 고를 때다. 다시 한번 고를 때고 네. 다시금 한번 종목을 비중을 다시 재설정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두 번째는 OLED입니다. OLED. 저는 OLED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OLED에 대한 업황에 대한 내용,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중국에 관한 이슈와 삼성에 관한 이슈입니다. 오, 네네. 중국 관련 이슈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도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내수도 진작을 해야 되고 중국에 대한 지금 경제 성장률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도 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간 산업이나 어떠한 산업들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네. 뭐 중국에서 하는 중국에서 하는 무슨 로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중국에서 진행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일대일로. 1대1로 네. 그렇죠. 예. 1대1로. 1대1로 그렇죠. 일로 정진하겠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1대1로 사업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을 인해 건설업이나 뭐 그런 토목업이 발달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원래 중국이 제조 2025로 해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첨단 산업을 좀 굵기화하겠다는 의지를 하였지만 그 의지가 살짝 꺾였습니다. 그쵸. 화웨이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런 면에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OLED에 대한 업황을 한번 다시금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부분은 다른 IT 산업에 비해서는 미국에 대한 간섭이나 미국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가 없는 부분과 네. 반도체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디스플레이 쪽이 안보와 직결돼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뭐 OLED나 이런 것들이 뭐 기술 침해노 물론 뭐 그쵸. 특허권이나 뭐 기술 침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네. 안보까지는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쵸. 보여지기 때문에 네. 중국의 OLED 투자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반도체 투자 제한과 뭐 화웨이 관련 통신 관련 이슈들이 있으니까 네. OLED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이게 중국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중국 OLED에 대한 아이디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 뭐 일전에 기사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맞아요. 뭐 비메모리에 대한 130조에 대한 투자, 네. 뭐 SK하이닉스도 용인 클러스터가 있고 오늘 기사로 보니까 삼성에서 뭐 AI 인재들을 뭐 한 수천 명 기용하겠다. 거의 한 2천 명 정도 고용해서 뭐 AI 시스템 반도체를 구축하겠다. 네. 지금 한 2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 그래요? AI 인공지능 인력이. 근데 그걸 10배가량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OLED 쪽 투자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OLED 투자에 대한 선제적인 측면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OLED 전환에 최대 18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18조 원. 이게 그 시스템 반도체가 130조 투자하니까 애게 이럴 수 있겠지만 엄청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네, 돈입니다. 굉장히 예. 큰 돈입니다. 그리고 10.5세대 퀀텀 OLED 신규 투자를 위해서 LG 디스플레이와 지금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쵸. 이 투자가 병행이 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캐파, 그 수용 그 능력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다. 추월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삼성 쪽이 어떻게 보면 캐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공장, 3공장, 4공장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때려지는 이유가 네. 이 캐파를 잡아서 시장 자체를 어떻게 보면 선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중국 쪽도 얘기가 살짝 못 드린 부분이 네. BOE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 대표 패널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는 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과 함께 결부시켜 본다면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도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투자 규모가 아까 18조 원 얘기했는데 8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18조 원을 강조한 이유는 뭐 지금 기분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16년에서 17년도 플렉서블 OLED A3 라인 투자를 했을 때 삼성 네. 디스플레이가 15조 원 정도로 투자를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육박하거나 이것을 넘어서는 넘겠죠. 네. 그런 규모라면 아마 그 정도 투자를 해도 삼성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네네. 그 발표가 아마 6월, 7월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그쵸. 그런 투자의 계획이 발표되면 삼성
전자나 삼성 뭐 관련 종목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잘 알려진 OLED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뭐 네. 반대급부로 뭐 LG 디스플레이 쪽 향을 종목도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네. 우리가 잘 알려진 뭐 실리콘웍스나 AP 시스템이나 뭐 덕산네오룩스, 뭐 야스, 네. 힘스, 뭐 그다음에 비아트론 이런 다양한 OLED 관련 종목이죠. 대표 네. 종목군들의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저는 5G에 대한 내용과 OLED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5G는 지금 아직도 그 시장에 대한 개괄이 진행이 되지 않다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정말 좋은 종목도 아직 시총 1조를 넘어간 친구가 없으니까 맞아요. 아직도 좀 먹을 구석이 많다. OLED 역시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 패널 생산까지 어떻게 보면 그 OLED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모멘텀을 줄 수 있겠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네. 드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볼게요. 제약바이오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최근에? 최근에 네. 코오롱의 인보사 그렇죠. 네, 예. 있었죠. 이웅열 회장이 지금 막 그 조사도 네. 받고 있고 하는데 코오롱 쪽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물을 흐려놨습니다. 제약바이오 업황을 굉장히 강타를 하면서 불신하게 만드는, 예, 네. 좀 많이 안 좋게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어제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인보사 허가 취소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네네. 되었습니다. 뭐 코오롱 측에서 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뭐 이런 검증이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비공개 청문회 결과는 2, 3일 정도 뒤에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오늘 빠르면 오늘인데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결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안 좋은 있는데 소식이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그것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업황이 어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좀 약간 반등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노믹틀이나 엔지캠이나 올릭스 같은 이런 네. 종목군에 대한 하락은 코넥스 펀드에 대한 환매 이런 걸로 인한 수급적인 이슈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였고요.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조정을 줬죠. 그쵸. 근데 이건 이제 600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운영자금에 대한 조달 뭐 이런 네. 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HLB나 HLB 생명과학이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네. 리보세라닙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저께였죠. 그렇죠. 자회사 LSKB를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멘텀을 더 줄 수 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이게 대단한 호재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좀 띄웠는데 그 다음날 급락을 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면서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약간 좀 오르고 있지만 최근에 조정폭에 비하면 사실은 좀 많이 오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슈가 네네. 뭐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넥신과 툴젠이 합병을 하였습니다. 네네. 제넥신도 지금 차트로 잠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정지가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그러니까 자회사는 아니고 그 코넥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종목인 유전자 가위 기술로 잘 알려진 툴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과 이 제넥신이 합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툴제넥신. 툴제넥신. 예. 네, 뭔가 말장난 같네요. 예, 뭐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진짜고요. 이게 툴제넥신. 네. 제넥신과 툴젠이 합쳐서 툴제넥신. 툴제넥신. 네. 뭐 그러니까 뭐 삼성 파미셀 나올 수도 있고 뭐 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조정과 그렇네요. 합종 연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지금 굉장히 조정을 끝에 지금 약간 지금 차트로 잠깐 보면 네, 셀트리온도 볼게요. 다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네, 제약도 볼게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종목군들은 아직은 그렇게 지금 시장 조정에 어제 그런 여파에 굉장히 좀 비껴나가 있었습니다. 그쵸. 다행히. 근데 네네. 업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뭐 셀트리온 쪽은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슈도 있죠. 뭐 네네. 공장도 계속 짓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성과,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런 혈투가 계속 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을 계속해서 좀 저는 좋게 보지만 한번 종목군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특이 종목, 특이 업종 세 종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뭐 결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 세 종목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다만 아직까지 뭐 방향성에 대한 잡힌 부분 그쵸. 이라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OLED에 대한 지금 선제 투자는 굉장히 유효하고 네. 5G에 대한 종목은 지금 2차로 갈 종목, 2차로
진행을 할 종목을 네.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종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RFHRC가 네네. 화웨이 관련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노이즈로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네. 어제 재료들을 보니까 화웨이 관련은 제품을 SK나 KT도 쓴다. 거기에 이제 LG U+가 통신망 그 커버리지를 공개를 하였는데 굉장히 좀 광대역 높은 통신 커버리지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LG U+가 화웨이 쪽을 쓰는 것도 있으니까 좀 네. 선제 투자가 지금 병행된 부분도 있고 그게 RFHIC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반등을 보일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많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그렇죠. 급등과 함께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모아갈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OLED 관련 종목군들은 아까 언급해드린 종목군들 AP 시스템, BH, 뭐 실리콘웍스, 네. 뭐 야스, 뭐 덕산네우룩스, 네.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서 한번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업 보고서 그렇죠. 한번 보시면서 업황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 업황 내에서 이 종목이 어떠한 제품들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약바이오는 뭐 종목별로 특이 이슈는 있겠지만 지금 많이 조정을 줬습니다. 뭐 올릭스나 뭐 엔지캠이나 네. 좋은 종목이죠. 뭐 지노믹트리도 마찬가지고 진단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 비슷한 종목인 apta바이오가 최근에 네. 상장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는 지금 들어갈 될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네네. 지금 몰빵이 아니고 5%, 뭐 적게는 3%, 네. 2%.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가시면서 비중을 모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보고 싶어요. 뭐 물론 여기서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뭐 개미털기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의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 종목 그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이 종목이 그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 물론 아까 좀 전에 언급해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셔야죠. 몇십 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 그쵸. 확인해 보신다면 세계적인 지금 제약바이오의 뭐 대표 종목 화이자나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에 대비해서 국내 제약바이오가 기술력으로는 개인적으로 크게 뒤지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네네. 다만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낮고 뭐 불신이 많죠. 그쵸. 뭐 비트코인과 사실 비슷합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뭐 세 가지 그때 말씀드린 세 가지 네네. 부류가 있죠. 이걸 참여를 해서 뭐 소위 말해 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예 이걸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 조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관망을 하시면서 지금 살짝 발을 담궈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추가를 드려보면서 네. 이 세 가지 업황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향후 전망을 이벤트 관련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것도 그쵸. 있겠지만 시진핑이 네. 방북을 했습니다. 방북을 하려고 하죠. 하기로 이제 했죠. 중국 네. 주석으로는 14년 만에 방북을 한다. 네. 거기에 이제 시진핑의 방북으로 한국 정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 이렇게 네. 뭐 방북을 하면서 이제 뭐 이슈가 있고 오늘 나온 내용으로 이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를 하였습니다. 시진핑이 뭐 네. 이제 글도 씁니다. 이제 뭐 중국말로 썼는데 이제 이걸 뭐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걸 또 누가 해석을 해보니까 친선이란 말이 16번 쓰였고요. 친선. 친선 뭐 16번 얘기를 네네. 했고요. 대화라는 얘기가 4번 쓰였다고 합니다. 대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를 긍정 시진핑 역시도 시그널이네요. 굉장히 좀 네네. 유지를 하고 있고 시진핑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입장과 북한에 대한 혈맹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고수를 하면서 네. 한반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장악력을 좀 더 높여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네. 중국에 대한 내용도 뭐 중국에 대한 의중이 어떻게 보면 확고하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그쵸. 국내에 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네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근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FFVD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FFVD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주신 자료에 네.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아하, 예, 그렇죠. 준비된, 네, 예, 준비된 Final 기능입니다. Fully 네. Verified Denuclearization이라고 네. 이게 옛날에 마이클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3차 방북 2018년 7월에 앞서 제시한 개념으로 이게 다 정리가 돼야 완벽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있어야지 네, 그렇죠.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겠다. 맞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조금 그걸 좀
무서워하고 꺼려했죠, 있죠. 사실은. 예, 네.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은 북한 가니까 트럼프는 방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시간이 지금 굉장히 없긴 하지만 네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였죠. 아니 그저께였습니다. 네네. 17일에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방한 협의를 1차로 했다고 해요. 네. 그런 면에 없잖아 있고 24일에는 스티븐 비건 네. 그다음에 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입니다. 많이 그 우리 대북 관련주를 투자하신 분이라면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폼페이오랑 이분은 이름 많이 네, 들어봤을 맞아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방한을 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일전 전례가 있는 게 지난 2월에 하노이에 북미 정상회담 열렸잖아요. 네. 그 20일을 앞두고 서울에서 들렸다가 서울 찍고 평양을 간 전령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방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거기에 G20이 일본에서 있죠. 열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한번 들렸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들린 김에 잠깐 북한도 들리면 와 대박. 그러면 정말 대박이죠. 네, 그럴 네. 수도 있을 그런 행복 회로를 좀 그려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추가를 해보냐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를 해보자면 트럼프가 어제인가 그저께였죠. 이제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선 맞아요. 출정식. 미국은 이제 대통령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번에서는 이제 그 성에 안 찹니다. 네, 2번을 해야 두 번, 돼서 대선. 트럼프도 2번 하고 싶어서 이제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출정을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각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쵸. 근데 여론조사가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 격차가 ABC 뉴스나 폭스 뉴스 등에서 이제 뭐 여론조사를 몇 개를 했는데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건 이제 CNN에서 조사한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입니다. 당선 가능성. 근데 이제 보시면 오바마 때는 이게 반반이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초기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좀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2018년 12월에는 네, 그때 당시에는 실패가 재선 성공도 실패, 못하네요. 뭐 얘는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어. 근데 이제 최근에는 6월에 평가를 해보니까 격차가 재선 많이 벌어져 있네요. 예, 이 정도만 네. 되면 트럼프 재선 되겠다. 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그다음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6월 주요 일정. 유효 주요일정은 이건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네네.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ABC 뉴스에서 네네. 얘기를 해보니까 그 존 바이든이라고 지금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민주당 쪽에 굉장히 좀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네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직 좀 얘기가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최고 지금 탑 클래스인데 네네. 이분이 지금 7에서 16% 차이로 지금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폭스 뉴스에서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존 바이든이 한 40% 정도 당선될 것 같다. 40%. 그냥 트럼프는 한 39%. 이 정도. 정말 간소한 차이네요. 아니 50%였습니다. 제가 지금 50%예요? 생각이 네네. 49%인데 이걸 잘못 적었는데 네네. 49%에 39%, 한 10%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러면 네. 그 버니 샌더슨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그분이 있죠. 경제 쪽으로 굉장히 좀 공유를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네. 그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힐러리와 굉장히 뭐 설전을 벌였던.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버니 샌더슨의 그런 영상을 한번 몇 개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버니 샌더슨과도 거의 한 7, 8%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야 이거 트럼프가 이게 재선이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최종 후보가 돼도 민주당하고 1대1로 붙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폭스뉴스가 좀 매기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네. 4년 전에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힐러리와 트럼프 간의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닌 후보 시절이었죠. 그쵸. 어떻게 보면 힐러리가 있고 트럼프가 있는데 이때 네.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네네. 힐러리가 압도적이었거든요. 한 17% 정도 격차로 앞섰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 내외의 격차는 트럼프에게 기회다.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거의 매기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네네. 폭스뉴스가 페이크 뉴스가 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뭐 부정적인 뷰가 좀 유지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네네. 경제 성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재선이 되기 위해서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을 2번 하려면 집권 3년에서 4년 차의 경제가 굉장히 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이 네. 투표장까지 남아있죠. 이어지거든요. 네.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도 문재인 정권이 지금 굉장히 지금 3년 차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네. 4년 차, 5년 차 되면 사실은 좀 안 좋은 뉴스만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차 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굉장히 좀 내야 되는데 그 성과가 대북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쵸. 경제 쪽이나 뭐 다른 기타 분야에서는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 네. 그 민주 계열이 네. 좀 재선을 노리고 민주 20년 플랜, 민주당의 20년을 대통령을 해서 뭐 진보 정권에 네. 완성을 하겠다. 하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잡히고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뛰어 올라야 돼요. 네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를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하는 이유죠. 주가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네. 미국 증시를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주가 관리를 어떻게 잘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해외 쪽을 필라델피아도 뭐 그렇기도 하지만 다우존스부터 볼게요. 다우존스가 정말 좋죠. 이게 주봉 보고 그렇네요. 월봉 보시면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편안하죠. 예. 월봉 보면 깔끔합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월봉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그래요. 이게 트럼프의 지지율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의 지표라고 보여지고 그럴 있고요. 수 있겠네요. 국내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 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네. 코스피가 이래요. 코스피 월봉 기준입니다. 네네. 계속 지지선 터치하고 있고 이 지지선을 찍었던 때가 2018년 10월, 작년 10월 굉장히 좀 네. 조정폭이 컸던 한 달. 그쵸. 그다음에 뭐 이때가 뭐 11년도 그런 사태. 리먼이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코스닥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다서다 네. 가다서다 하면서 이런 월봉 기준으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니까 경제가 안 좋고 뭐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니까 좀 지지율 경제 안 좋으면 솔직히 나라님을 욕한다고 하죠. 네, 나라님을 그렇죠. 욕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뉘앙스가 나오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점을 신경을 쓰려면 지금 주가를 관리해야 된다. 네. 주가 관리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추경도 빨리 돈을 풀려면 풀고 지금 네. 돈이 곳간에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 혁신, 뭐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도 빨리빨리 풀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네네.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추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건 FOMC입니다. FOMC. 6월에 이제 FOMC가 또 열리죠. 이제 네. 거기에서 이제 18일, 금리 인하에 19일. 대한 네. 사전 신호가 나타나기를 그 투자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 역시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진행이 돼야 소위 말한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가 가물가물하죠. 왜냐하면 네. 이러다가 속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계속해서 원래는 그분이 비둘기가 아니라 매였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둘기인 척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속성은 변하지 않기 네. 때문에 어떠한 뉘앙스로 아직까지는, 얘기할지 네. 그리고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정도면 내용 발표가 그쵸. 나올 텐데 점도표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표시가 있어요. 네, 네. 그 FOMC 위원들이 네. 제가 생각하는 금리 수준은 여기다, 네, 이렇게 여기다 찍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죠. 네. 이게 어느 그 분포가 어떻게 네. 되냐 이걸 막 해석하고 막 이렇게 별의별 걸 하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찾아보시면,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KB증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 2회, 향후 1년 이내에는 3회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네. 기대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네, 3회. 2 더하기 3 나누기 2.5. 2.5. 2.5 정도의 선물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네. 지금 지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미중 무역 협상과 함께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렇게 대화를 하고 관세를 때리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말 서로가 모호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단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재선될 때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도 갈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 뭐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다음에 또 언제 만나자라고 약속만 정해도 굉장히 그렇죠.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과만 그쵸. 좀 이제 유예하고 뭐 네네. 한 3개월 다시 유예하고 90일 유예하고 한 네네. 진행을 해도 좋겠고 그런 부분에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거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쵸. 다시 할 수 있죠.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돼야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진행이 될 테니까 네네. 뭐 계속해서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양국의 정상이 계속해서 의견을 논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네.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네. 첫 번째로 이제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뭐 네. 동결이 될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 진행된 이후에 동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약간이라도 올랐어요. 네, 뭐 그렇기 물가 때문에 상승에 따라서 또 얼마까지 올라야 되는 게 저도 맞는 이게 것도 진행이 있죠. 될까 네.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네. 올해가 8,500원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9,000원까지 진행이 된다면 좀 너무 리스크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한 8,000원대 후반 후반? 그 정도면 네. 한 8,000원, 600원, 700원 정도로 동결보다 살짝 높게 살짝은 진행이 높게. 됐으면 개인적으로 네네.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최저임금 이슈가 나오면 또 항상 오르는 종목이 있죠. 전자결제 종목이나 아니면 그쵸. 키오스크 종목들 네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화폐 개혁도 나올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이제 8,500원 받으면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받아요. 이러는데 이걸 뭐 10분의 1 토막 내버리면은 네. 850원. 어라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그쵸. 장 초반에 수소차가 좀 굉장히 좀 이슈가 있어서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이 좀 약세까지는 아니고 좀 보합권을 계속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네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소 엑스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경제에는 그 좌우가 없잖아요. 네, 수소 경제. 네, 수소 경제를 어떻게 보면 서로가 살려야 먹을 맞아요. 공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네. 나라가 어떻게 보면 부강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수소 경제에 대한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소차를 한번 보시고 전기차는 많이 보시라. 수소차보다 전기차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보시라. 네, 그런 네. 걸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아파트나 어느 정도 아파트나 좀 좋은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네,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는 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못 봤어요. 아직은 수소차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손에 꼽적 네네. 말씀드렸죠. 10개도 안 돼요. 네. 10개도 안 되고 이제 짓기 때문에 뭐 그렇죠. 물론 기간 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가는 말에 좀 더 갈 법한 말에 올라타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굉장히 좀 조정폭을 줬다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툴젠과 제넥신의 합병이 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장외에 많아요. 뭐 올리패스라든지 뭐 엔지캠, 뭐 CMG 제약, 뭐 레고캠 바이오, 뭐 메지온, 뭐 너무 좋은 종목들이 HLB 많은데 네. 아직 가지를 못하는 게 뭔가 이제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뭐 그렇죠. 신약이든 신약, 뭐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의 업황에 대한 컨퍼런스가 한번 좀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 문 대통령이 참여를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금액 집행도 되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그 초안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진행이 좀 됐으면 약하죠. 좋겠고요. 네. 이런 일련의 국내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방식을 한번 바꿔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투자는 항상 옳고 비중을 계속해서 나눠 투자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이제 7월에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점도표와 함께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제스처나 아니면 발언에 대한 세기 정도로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네. 7월에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이제 국내에도 한국은행이 이제 7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전망을 이제 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월에 국내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 네네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고 있고 9월에 연준이 뭐 파월 의장이 9월쯤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필요할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6월. 해주면 이제 네. 국내 그 한국은행도 이제 4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그쵸.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점쳐지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특징적인 그 한 줄 요약은 지금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5G, 네. 제약바이오, 네. OLED, 전기차, 뭐 대북도 한번 추가했었죠. 대북주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북주도 말씀드렸지만 대북주 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뭐 종목에 관한 차이가 있겠지만 담아가야 되고 비중을 늘려가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쵸. 물론 5G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번 사업 보고서 다 네. 보셔야죠. 네. 이게 종목을 우리가 100만 원 투자할 거라도 봐야 되고요. 1,000만 원 투자할 거면 정말 꼼꼼히 봐야죠.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비중 관리를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비중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매수 추천이나 내용을 드리면 네. 5%에서 1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여기셔야 될 게 비중 관리입니다. 비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몰빵이 굉장히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업황도 조절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5G가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는 약간 반등하고 있고 뭐 종목별로 반등을 대북주도 살짝 반등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비중 관리가 필요해요. 네. 되게 업황별로 달라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크게 4개에서 5개 섹터로 나뉘고 네. 거기에 현금 비중도 추가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별로 하나씩 담아두시는 걸 한 업황에 몇 종, 한 두세 종목씩 네. 나눠서 담아두시고 그 종목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정말 철칙이고요.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때는 뭐 전문가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단기라면 네. 뭐 5분봉, 3분봉 이런 걸 그렇죠. 보시고 중장기라고 한다음에 일봉이나 월봉, 뭐 주봉이나 뭐 120일 그 이평선 기준으로 네네.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스윙으로 몇 개월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예전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페노션 같은 LNG 관련 종목 말씀하실 때 말씀드릴 네네. 때 하나 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그 조선 관련 배를 만들 때는 거의 한 2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오래 걸리죠. 거기에 이제 LNG 관련 내용은 이제 LNG에 대한 처리까지 있으니까 3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관련주를 투자하시면 그 정도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인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조절을 네. 계속 하시면서 한번 기회를 엿보시는 걸 추천을 네. 드리고요. 조정장에서는 이렇게 비중을 모아가시고 반등장에서도 불타기를 하시면서 수익을 네. 극대화를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만한 공산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팔 때까지는 이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좋은 종목을 고르셨다면 조금씩 담아 두시면서 그 종목을 계속해서 알아가 보시고 그 종목에 대한 주주 서한이나 뭐 그런 실적이나 이런 등기우편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는 기쁨을 한번 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인 야구를 제가 안 해봤는데 제 네.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낙차 큰 직구가 있어요. 낙차 큰 직구. 네. 네. 직구인데 이게 떨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포물선으로. 네,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쵸. 우리가 정말 좋은 업황도 투자를 하는 게 던지잖아요. 네. 던졌는데 그게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우리가 던질 때 위로 던지잖아요. 네네. 그것을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로 던진다는 게 방향성을 위로 던지는 게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간다. 네. 그리고 이 종목에 관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을 한다면 우리가 다 모두 해피하겠지만 그쵸. 그렇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나눠 가시면서 한번 종목군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ITBC나 ITB 전문가들 정말 좋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한번 믿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면서 이번 주 시장과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할 만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낙차 큰 직구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멀리 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수정 0점 조절하시면서 성공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때죠. 본인만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구성을 하시면 그래도 수익권에 조금 더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저희 ITBC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특정 업종들 그리고 향후 전망들까지 함께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꽤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곧 장마가 시작한다라는 기사도 떴는데요. 날씨는 흐리지만 우리 시장 이번 주는 좀 맑은 시장 기대하면서 저희 오감만족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